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나무들의 꽃눈이 다 생겨 있더라고요. 꽃눈 보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저는 간질간질한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무언가 상처에서 딱지가 떨어져 나갈 때의 그 간지러움.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 나올 때의 꼼지락거리는 그 간지러움 말이죠. 오늘은 노지활동 특집으로 100가지 식물 데리고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즐겁게 꽃 여행하러 고고고!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친구는 꿩의 다리입니다. 첫 번째 이 친구는 금꿩의 다리네요. 꽃이 피어나면 화심 부분이 조금 더 노란색으로 피어난다 하여 금꿩의 다리입니다. 꽃 피운 거 수수하고 유려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찔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다양하고 예쁜 찔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쁜 찔레는요, 공기정화 식물이기도 합니다. 한두 가지 색깔을 모으다 보면 이 친구들의 매력이 다 달라서 어느샌가 7개에서 10가지 넘는 찔레를 키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애기 찔레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얀 색깔의 꽃에 붉은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앙증맞은 꽃을 피워줍니다. 귀엽고 앙증맞죠. 그리고 보여드릴 연분홍 겹찔레입니다. 정말 예쁜 친구들인데요. 찔레는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꽃을 많이 피워내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또한 찔레꽃은 사포닌, 비타민C, 아미노산,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준다고 합니다. 찔레의 열매를 영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약재로도 사용이 되었고 여성 관련 질환에도 사용을 하였다고 하네요. 찔레는요, 종류도 많고 매력도 다 달라서 행복감을 2~3배로 주는 친구들입니다. 주황찔레의 색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쨍한 색감이 매력인 친구입니다. 더없이 귀여운 주황 겹찔레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찔레는 샤넬 찔레입니다. 고급스러운 샤넬 브로치가 생각나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샤넬 찔레는 다른 찔레에 비해 봉오리가 더 봉긋하고 넓게 퍼져 자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타이거 찔레입니다. 왜 타이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생각해보면 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무늬가 쏙쏙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여드릴 찔레는 삼색 찔레입니다. 왜 삼색일까요? 찔레가 피어나면서 꽃의 색깔이 3가지 색으로 변화하면서 자라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색깔은 흰색, 핑크, 초록 이렇게 변화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살짝 연한 초록의 느낌도 있네요. 다음 친구는 에메랄드 찔레입니다. 주황과 다홍이 적절하게 섞여서 에메랄드 보석을 보여주네요. 다음 친구 인가목 역시 장미가의 낙엽 감목입니다.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꽃도 정말 장미처럼 예쁘죠. 해 잘 두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친구가 인가목입니다. 다음 친구는 겹고강나무 스노우벨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순백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꽃을 피워내는데요. 이 꽃은 시트러스, 장미 계열의 달콤한 향이 납니다. 농원에는 2가지 사이즈의 겹고강나무가 있네요. 다음 친구는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미스김 라일락 향기가 좋은 꽃이죠.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키워나면 꽃이 더 다금다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연두빛의 무늬가 들어간 친구는 무늬조팝입니다. 조팝은 층층이 조롱조롱 꽃이 화관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꽃향기가 좋아서 벌과 나비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친구죠. 꽃은 나뭇가지에 뭉쳐나기로 나오게 됩니다. 잎에서 은색의 빛이 은은하게 돌며 자라나는 거 보여지시나요? 부들부들한 감촉이 매력인
은숙입니다. 은숙은 잎의 줄기가 주변을 둥글게 감싸며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물 빠짐 좋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분갈이 할 때 마사토를 섞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은숙과 닮았지만 또 다른 듯한 매력을 가진 노랑 아지랑이가 되겠습니다. 노랑 아지랑이는 꽃대를 길게 올리고 그 꽃대 끝에 노란 꽃이 맺습니다. 다음 친구는 풍노초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친구 순백의 색깔이 참 예쁜 호꽃으로 피는 순백 풍노초입니다. 풍노초를 나눌 때에는요, 색깔별로는 분홍, 하얀, 진핑크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꽃잎에 따라서는 호꽃, 겹꽃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재 방법에 따라서는 근상식재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로도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쌍떡잎 식물 지소닉 풀목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 되겠습니다. 산과 들에서 자라면서 한 개의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옆으로 뻗어 가지가 갈라지며 자라나는 특징을 가진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솔채입니다. 농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솔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홍 솔채와 뒤이어 보실 루비 솔채가 그 친구들이죠. 솔채는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루비 솔채는 루비처럼 쨍한 색깔이 매력인 친구로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한 친구입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사계소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네요. 해가 잘 드는 공간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자라나는 듯한 모습을 가진 게 사계소국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어서 오랜 시간 환경이 잘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친구입니다. 바람에 하늘하늘 보라색과 분홍색의 사계소국이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네요. 꽃말은 맑음과 고상함이라고 하네요. 왠지 스위스 안개에 자욱한 고산에 피어있을 것 같은 알프스 안개 베랭이가 되겠습니다. 분홍색의 꽃이 피어나고 점차 하얀색으로 조금씩 변화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안개꽃의 느낌이 물씬 피어납니다. 알프스 안개 베랭이는 약간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잎이 시들시들해질 때쯤 물 주시면 돼요. 분홍 색깔의 넝쿨 장구채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이가 장구의 채를 닮았을까요? 쭉 뻗은 전체 모습을 장구채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장구채에 꽃이 지고 씨앗 날려보낸 후 텅 빈 모습이 영락없는 장구채를 닮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장구채는 야생화답게 어떠한 환경도 잘 이겨내고 자라나게 됩니다. 끈질긴 생명력이 매력인 친구가 되겠죠. 다음 친구 리스본입니다. 작은 체구지만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가면서 분홍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어린 줄기는 녹색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젓갈색으로 목질화됩니다. 꽃은 지금부터 다롱다롱 피어 8월까지 분홍색의 꽃을 보여줍니다. 간상용으로도 좋고 암석이나 돌 화분 등의 장식으로도 함께 식재하면 멋스럽습니다. 그 옆에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고산초롱입니다. 고산에 사는 이 초롱꽃은 이름처럼 초롱초롱하고 영리한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는 이끼용담입니다. 이끼용담의 용담 한자를 풀어보면 용의 쓸개라고도 하네요. 용의 쓸개라고 하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용도 귀한데 용의 쓸개는 얼마나 귀할까요? 다음 친구는 몽골사초입니다. 지금 키우기 딱 좋은 야생화 중에 하나가 되겠죠. 몽골의 사막에서 자랐던 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몽골사초. 지금은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하설초가 되겠습니다. 풍부하고 은빛의 잎을 가진 이 친구는 하설초. 영어로는 Snow in Summer라고 해서 여름의 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금낭화가 되겠습니다. 복주머니 모양과 비슷한 꽃을 피워내는데요. 모란처럼 꽃이 아름답습니다. 다음 친구는 구름국화입니다. 구름국화는 국화가로서 구름에 가까운 고산지대에 붙어 산다고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은 친구가 되겠죠. 다음 친구 헬리안트 문이 되겠습니다. 꽃이 정말 예쁜 친구로 합식해서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친구 안틸리스입니다. 안틸리스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잘 적응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즉, 한번 내 정원에 뿌리를 내서 적응을 하면요, 몇 달 동안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있는 그런 친구가 안틸리스더라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식물은요, 동이나물이 되겠습니다. 동이나물 하면 자연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소박하게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워내는 우리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봉오리가 모양이 물동이 모양을 닮았다 하여 동이나물 또는 동의나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 히아신스입니다. 히아신스 한두 송이만 피어도 방 안가득 향기가 퍼져나가곤 하죠. 그군에서 파스텔 톤의 화려한 꽃이 퍼져나가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요, 인디언 앵초 중품과 성품입니다. 인디언 앵초가 이렇게 싹이 돌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점점 자라나서 커져나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인디언 앵초는요, 배수가 이렇게 좋은 토양에서 겨울에는 건조하게 보내줘야지 봄철에 잘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돌아오는 봄에는 물을 잘 줘야 하겠죠. 다음 친구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안드레스, 스위스 바위솔, 흑앵초 등으로 불립니다. 꽃이 예쁜 친구에 속하며 분홍 혹은 진분홍에 꽃을 다소곳하게 피워내는 도끼와 드래곤이었습니다. 다음 친구는 홍화 제비꽃입니다. 홍화 남산 제비꽃이라고도 불리죠. 이 친구는 제비꽃가에 여러 해살이 풀로 붉은색 혹은 자주색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루비앵초입니다. 루비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붉은 색상의 루비앵초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돌단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하늘 소국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길에 소국이 다금다금 피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늘 소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분홍 능소화가 되겠습니다. 능소화의 자태는 우아하기 그지없죠. 다음 친구는 푸른색의 꽃이 신비감을 주는 베로니카입니다. 야생화 유럽 베로니카라고도 불리며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겉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향이 백리까지 간다 하여 백리향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 친구도 이렇게 푸르르한 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들은 향기 별꽃입니다. 파스텔감의 색감이 요즘에 정말 예쁘더라고요. 분홍과 푸른 색상이 있습니다. 별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잎이 뾰족뾰족 별 모양을 띠기 때문이죠. 잎이 부추를 닮았다 하여 자화 부추꽃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색상 참 곱죠. 다음 친구는 사계 쑥부쟁이입니다. 사계성의 쑥부쟁이로 기온만 맞으면 사계절 피는 꽃을 감상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 핀 꽃은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장기간으로 꽃을 보여주곤 합니다. 다음 친구 누운주름입니다. 누운주름꽃은 들에서 자라나는 야생화를 개량한 친구로 다년생의 지피식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친구 짜보아주가입니다. 야생화로서 매우 귀여운 매력을 가진 짜보아주가 이름처럼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프롬페시아가 되겠습니다. 잎의 무늬와 잎이 이렇게 뾰족
뾰족뾰족 자라나 있는 것이 매력인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 참 화사하고 햇살을 머금은 듯한 다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층층이 매우 풍성한 꽃을 보여주는 다이시아는 농원에 지금 분홍색과 하얀색이 있습니다. 양지나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줄기가 살짝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어떤 화분도 잘 소화해내죠. 그리고 보여지고 있는 이 친구는 흑심 페랭이가 되겠습니다. 흑심 페랭이는 조금 다크하고 진한 색감의 페랭이 꽃을 피어내는 것이 매력이죠. 그리고 옆에 사계 바람꽃이 춤을 추고 있네요. 종자로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군락을 형성하여 자라기 쉬운 친구입니다. 사계 바람꽃의 원상지는 중부 유럽입니다. 다음 친구는 토플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잘 자라나는 내한성의 숙군 식물입니다. 다음 친구 춘절국은 해사한 느낌의 꽃이 참 매력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더블 임파첸스,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딱 피어 있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친구입니다. 성장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하고 꽃말은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다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원종 장미앵초 노랑입니다. 원종 장미앵초의 다양한 색상 중에서 요즘엔 노란색과 분홍색이 가장 인기라고 하지요. 앵초는 프리마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요, 조금 일찍 일어나는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지 관리만 잘해주면 추위에도 강하게 이겨내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원종 앵초를 보았으니 이제는 발레리나 앵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레리나 앵초 크림이 이렇게 꽃망울을 정말 많이 머금고 있지 뭐예요. 크림 색상 옆에는 핑크 아이스 발레리나 앵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색상이 휙휙 변화하는 게 매력이더라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얼핏 크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친구로서 점점 분홍색의 자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 색상의 변화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노란색에서 크림색에서 분홍 색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참 신비감을 줍니다. 발레리나 앵초 블루아이스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보라색, 푸른색 그리고 하얀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또 신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너무 애기애기하고 조그만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지금부터 쭉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관찰해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친구는 네팔 요정입니다. 이름 참 특이하죠? 네팔이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은 네팔 왕실 국립공원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식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망병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분홍 색깔의 레이스가 드레스처럼 예쁜 레이스 망병초 분홍입니다. 4개씩 합식이 되어 있어서 풍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들고 있는데도 모양과 자태가 참 예뻐요. 농원에는 4가지 색상의 프리미엄 망병초도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보라 색상, 두 번째 색상은 연분홍의 만병초, 세 번째 색상은 빨간색의 정열적인 만병초, 네 번째 친구는 분홍분홍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화려한 꽃과 반짝이는 잎이 너무 예뻐서 꾸준하게 인기가 좋은 레위시아가 되겠습니다. 바위나 돌틈에서도 자라날 만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친구 레위시아입니다. 레위시아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수국입니다. 사실 지금이 수국이 정말 예뻐지고 예쁠 시기가 되는데요. 수국은요, 물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국이 다양하게 경쟁적으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농원에 오시는 분들도 어떤 수국을 선택할지
할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만큼 수국의 꽃이 요즘에 너무 예쁘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수국들은요, 노지 활동이 대부분 가능한 생명력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겨울의 수국은요, 지상부는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온에서 지내야지 다음 해에 꽃눈이 생겨서 꽃이 피어나는 거죠. 우리 예쁜 수국은 비료를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꽃눈을 잘 보호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꽃눈이 생성되는 시기인 겨울에는 가지치기 하는 것을 지양해 줘야겠죠. 우리 수국은 또 신기한 것이 이 색상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수국은 이렇게 보랏빛, 푸른빛 혹은 하얀빛, 분홍빛을 띠는데 이 색깔은 어떤 요소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수국의 색상은요, 토양의 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토양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의 수국이, 산성이면 푸른색의 수국이, 알칼리성이면 분홍색의 수국이 형성되어 피어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색상을 피어내고 보시는 것도 힐링의 한 요소가 되겠죠. 요즘에 봄이랑 가장 어울리는 식물을 꼽아달라고 하면 네메시아 친구들을 꼽을 것 같습니다. 봄 감성과 정말 잘 어울리는 네메시아를 딱 보면 봄꽃이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것입니다. 은은한 파스텔톤의 색감이 참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풍성한 네메시아입니다. 다음 친구들은 맥시멈 하얀색과 빨간색 목마가렛입니다. 이 친구 맥시멈은요, 목마가렛의 종류로 일종의 신품종입니다. 교배종의 화초로서 삼색 국화 또는 삼색 데이지라고 불리는 친구와 마가렛을 교배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칼랑코의 코라넬도 귀엽게 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네요. 키우기 까다롭지가 않아서 초보자분들에게 칼랑코에 추천해달라고 하면 코라넬을 추천하곤 합니다. 칼랑코에는 선인장과 비슷한 다육식물로서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가능하면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 관수로 관리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친구 부겐베리아입니다. 빨간과 분홍 색상이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친구가 진한 빨간색 그리고 분홍색 있습니다. 마당과 정원에 불을 밝힌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사스타 데이지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땅속 뿌리가 옆으로 쑥쑥 뻗으면서 새싹이 나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목마가렛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농원의 목마가렛은 노란 톳 목마가렛, 분홍 톳 목마가렛, 그리고 빨간 혹 목마가렛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의 궁합이 참 좋더라고요. 정원이나 베란다 밝혀줄 때 이 친구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청보라색이나 보라 색상의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키우고 있을 청화지손이입니다. 아름답고 청순한 느낌을 주는 친구로서 강인한 야생화만의 매력이 남아있는 친구입니다. 수영과 자랄 때의 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친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상록의아리가 되겠습니다. 상록의아리 농원에 세 종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의아리 친구들은 하얀 색상의 꽃이 예쁘죠. 이 친구는 같은 15cm인데 대품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왜 대품인지 느껴지는 친구죠. 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고 농원의 재고는 딱 두 친구만 있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천리향입니다. 앞서 보신 친구가 향이 100리까지 가는 친구라면 이 천리향은 천리까지 향이 나아간다는 이름에서 천리향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농원에 요즘에 오시는 손님들이 다 이 천리향 향기에 끌려서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천리향의 꽃말은
한 꿈속의 사랑, 갑작스러운 행운이라고 하네요. 핑크색의 꽃을 매년 봄 혹은 가을 내 피워냅니다. 페르시아 청아국은 오늘 보여드리는 수많은 식물 중에 몇 안 되는 푸른 색상의 색감을 뽐내는 친구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강해서 키우기가 쉬운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가시 없는 목향 노란 찔레가 되겠습니다. 가시 없는 게 눈으로 느껴지시나요? 가시 없는 목향 겹찔레는 덩쿨성의 장미로 겹꽃으로 이렇게 꽃이 피어납니다. 일반 장미와 또 다른 느낌이죠. 갓 태어난 아기 새의 솜털이 줄기 전체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동강알미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강 일대에서 자생하던 생명력 강한 친구이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몽골 할미꽃입니다. 다음 친구는 보람 아름 할미꽃도 이렇게 농원에 나와 있네요. 할미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막상 키우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농원에는 다음과 같은 덩쿨 장미도 들어와 있죠. 너무 아름답죠. 인동천은요, 선명한 꽃 색상이 매력인 친구들입니다. 꽃의 모양은 트럼펫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잎은 둥글둥글 타원형으로 자라고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친구들 물을 특히 좋아하는 친구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또 선호하는 친구예요. 인동의 또 좋은 점이요. 잎이나 꽃에 사람에게 좋은 인스톨 같은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한 인동토의 특징은요. 덩쿨성의 반상록 식물이기 때문에 공해, 조해, 병충해 등 생명력이 강한 식물에 속하게 됩니다. 울타리나 조경수로 연출 효과가 좋습니다. 노지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잎이 떨어져 줄기만 남게 되고 겨울이 지난 후에 새롭게 또 예쁜 잎이 돋아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수입 정원장미와 줄장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먼저 토양은 입자가 너무 세밀한 것보다는 약간 굵은 흙을 좋아합니다. 적당한 수분을 지니는 보수성과 비료 성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약간 굵은 흙이 되겠죠. 또한 배수가 잘 되며 뿌리에 공기 유통이 잘 될 수 있으려면 굵은 흙이 좋습니다. 장미를 식재하는 공간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미는 적당한 일조 시간, 생육기간인 4월에서 10월까지는요, 최소 4시간 이상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또한 맑은 공기를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양지가 바르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또한 바람이 거센 언덕의 꼭대기는 지양해주는 게 좋겠죠. 담벼락 밑이나 큰 나무의 사이 또는 그렇게 그늘질 수 있는 공간에서는 장미를 가꾸기보다는 다른 식물이 식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장미를 식재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요. 얼었던 땅이 녹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름다운 장미를 마지막으로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